해를 거듭하고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공예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올해는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1999년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전 세계 예술가들의 이목을 끄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99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연제로 열리는 국제미술전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20여 년이란 연륜과 내공을 보여주며 최고의 공예 축제로 자리 잡는데요. 청주는 이제 미술 중에서도 이제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미술이죠. 이제 공예를 컨텐츠로 해서 99년도부터 지금 개최를 해오고 있고요. 한 20여 년이 지난 동안 이제 공예를 기본으로 해서 청주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는 개최 장소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버려진 담배 공장에서 현재 청주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공간으로 변신한 문화제조창이 축제의 무대이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준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관람객들을 모시는 부분에서도 좀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해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저희들이 방역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우면서도 세련된 모습이 기대되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올해는 어떤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그 모습은 3층 전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전시 관람에 앞서서 너무 설레이는데요. 올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올해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공생의 도구라는 주제로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공생의 도구라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포인트를 두 개를 뒀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일상을 한번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지점이 있었고요. 우리가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로서 공예를 바로 공생의 도구로 한번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본전시, 초대국가관, 국제공예 공모전까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된 이번 전시. 먼저 본 전시 공간에서는 24개국 100여 명의 작가들이 6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각종 도구가 예술을 만나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의, 식, 주 전반에 걸쳐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작품은 좀 독특해요.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개미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태국 작가 솜폰 인타라 프로영이라는 작가 작품인데요.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그 저소득층이 있는 분들한테, 여성분들한테 바느질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지도하는 것도 하고 만들어서 판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태국의 저소득층 어린이들 교육 사업을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한 땀 한 땀 뜬 바느질을 통해서 옷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 사회가 살고 어린이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도구로서 쓰여지는 바느질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주제하고도 딱 맞아서 이분을 좀 모시게 됐습니다. 테이블웨어, 도자기, 장신구, 가구, 조명 등 작가의 개성이 담긴 다종다양한 공예품들은 우리의 일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는데요. 이 중에는 버려진 자원에서 작품이 된 특별한 공예품도 있답니다. 우리가 재활용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게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만든 작품인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작가분이 제주도 바닷가에서 버려지는 또는 바다의 그 어망이라든지 뭐 낚시 이런 것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조명 등으로 새롭게 만드셨는데 작가분은 금속공예 전공하셨어요. 근데 그 조명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밝은 미래를 비추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선 우리 이제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자라는 의미로 그런 작품을 출품해 주셨습니다. 보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오는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 작가 물리아나의 심연 속으로란 작품인데요. 바늘과 실로 표현해낸 바닷속 세상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I want to show and to the audience I will see because like we are connected to them too, and so yeah, we have to take care of each other. Like we live in this
same word. 다양한 해양 생물을 찾아보고 직접 만져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물레나 작가의 작품 놓치지 마세요. I want the people who comes here, the audience, feel grateful to and like see happy and feel happy and enjoy the exhibition. 다음으로 만난 전시 공간은 세계 공예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초대 국가관. 올해 주빈국은 프랑스인데요. 공예협회 아틀리에 아트 드 프랑스에 소속된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프랑스 작품들이 다른 국가들의 작품들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트렌드를 쫓지 않고 자기만의 작업 방식을 연구하고 그거를 고집스럽게 지켜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가의 연출이 돋보이는 다양한 공예품과 함께 프랑스의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초대 국가관. 이국적인 공예 풍경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랍니다. 1999년 청주 공예 비엔날레와 함께 시작된 청주 국제공예 공모전도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인데요. 올해도 전 세계 공예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하네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올해는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재작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39개국에서 858건의 작품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을 차지한 작가는 대한민국의 정다혜 작가. 깊은 고민이 담긴 작품으로 한국 공예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이제 말총공예가 사실 그렇게 대중적인 공예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빛을 보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공예 작가가 등용문으로 삼을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은데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께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교한 빗살 무늬가 매력적인 작품도 꼭 만나보세요. 다양한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작품 감상뿐 아니라 공예 체험도 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공예품들은 구매도 할 수 있으니까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로 문화나들이 오세요.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까지 할 수 있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문화예술? 어렵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쉽고 재미있게 공예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울릉도를 정복한 그 항로를 탐사하고 체험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500년 전 이사부 장군이 갔을 역사의 물길을 따라 항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삼척이 아닌 울진 후포항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울릉도까지는 150여 킬로미터, 약 2시간 반 거리. 신라의 천재 지략가로서 우산국을 정복한 이사부 장군. 그는 나무사자가 불을 내뿜고 화살을 쏘는 등 상상을 초월한 공격으로 우산국을 정벌했습니다. 그 이후 후대 기록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은 음력 6월 여름 무렵에 울릉도를 자주 방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척시에서도 비슷한 이 시기에 이사부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로 14회를 맞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역사를 재현하고자 바람을 이용한 요트로 갔지만 올해는 여객선으로 울릉도 사동항에 닿았습니다. 여기는 관광을 온 게 아닙니다. 내리자마자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람이 직접 이제 태극 모양을 만들어서 어떤 우리의 땅임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기 위해서 그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기상관계로 바로 독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다시 1시간 반. 가는 배안이 분주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 국민이 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널리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데 이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드디어 울릉도 동남쪽 우리 땅 독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망망대해에 떠있어 맑은 날이 아니면 좀처럼 다가서기 힘든 외딴 섬. 과연 저반이 가능할까요? 다행히 독도 입도 성공. 독도를 밟아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나가는 대원도 보이는데요. 이곳에 발을 딛는 순간 누구나 가슴 한쪽이 일렁이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 태극마크도 만들고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벌할 때 사자상을 활용한 것처럼 이사부 장군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사자 탈춤도 선보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과 독도에 대한 사랑, 나아가 나라 사랑이 남다른 분들이 모여 그런지 공연은 더욱 무르익는데요. 이사부 장군 무용단은 절도 있는 칼춤, 검기무 공연으로 이사부 장군의 혼을 깨웠습니다. 이들의 공연 소리가 독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1500년 전 동해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독도를 본 우리 조상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헤아리며 펼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망망한 태평양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섬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만천하에 알립니다.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 짧은 시간 독도를 사진으로 남기기 바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와 완전히 처음이거든요. 독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요. 이런 곳을 일본한테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화도 나고 꼭 지켜야 할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저희들 자식들한테도 좀 아름답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욱더 독도를 사랑하고 더욱더 독도 지킴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관광객도 있네요.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랍니다. Why are you here? Because it's Korea and we wanted to see the remote part of Korea. Oh. It's a historic island. Yes. The history is interesting. You know history with Japan about this island? Exactly. Okay. Yeah, we went to the Dokdo Museum yesterday and talked about the history of Dokdo. Yeah. 그래서 직접 와보니까 독도 어느 나라 섬인 것 같나요? 독도는 한국 땅. 맞아요. 누구나 와보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국심이 뿜뿜했던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 독도. 꿈 같은 일정을 마치고 다시 울릉도로 돌아왔습니다. 이사부 항로 탐사대원들은 남은 사흘 일정을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 울릉도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힐링 타임으로 관음도에 들렀습니다. 참 아름답죠? 이번에 찾아간 곳은 울릉도에 오면 반드시 들른다는 독도 박물관. 독도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정은 울릉도 서면 남양리에 위치한 우산국 박물관 탐방입니다. 아직 정식 개관 전이지만 울릉 군수님이 멀리에서 온 탐사대원들을 위해 특별히 열어주셨습니다. 울릉도민들이 역사 이전 어떻게 살았는지, 이사부 장군이 오기 전에도 오랜 기간 사람이 살았는지 등을 잘 알 수 있게 전시해놨습니다. 자, 다음은 태하리에 위치한 울릉 수토 역사 전시관으로 향합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실물 크기의 수토선, 그 크기와 웅장함에 압도되고 맙니다. 수토란 수색하고 토벌한다는 뜻으로 조선시대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 등 중요한 섬들을 국가에서 관리했던 제도입니다. 특히 삼척에서 파견된 수토관이 많은데요. 그중 눈길을 끈 내용이 있습니다. 1711년에 박석찬 수토관이 여기 왔을 때 그 수인원들 중에 여자를 데리고 왔다. 수토관들이 남겼다는 각성문에 여자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끝에서 세 번째 보면은 식모 김세장. 여성 탐사원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죠. 또한 울릉도로 오가면서 풍랑을 만나 희생된 분들도 많은데요. 후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약 1400년간 삼척 관리의 땅이었습니다. 울릉도가. 삼척에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울릉도를 다녀간 그 흔적들이 여기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동해왕 이사부 항로 탐사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울릉도를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개척 정신을 기르고 삼척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일. 그래서 더 의미 있는 3박 4일이었는데요. 나리분지와 도동 등에서 공연도 펼치며 뿌듯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독도가 진짜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걸 확신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 전국의 각지에 계신 젊은 친구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삼척시에서 그 동해안 이사부가 이렇게 우상국을 정벌하고 이랬을 때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세계 퀄리티라 생각하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하고 알찬 행사 기획으로 이 행사로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들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인식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나라 우리 땅이지만 이렇게 한번 오가기 쉽지 않은 곳이 독도입니다. 그러나 한번 와보면 이 넓은 동해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곳이 또 독도죠. 매년 열리는 삼척의 이사부 항로 탐사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어디론가 사라지듯 자연의 시간은 쉼없이 흘러 또 한 계절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금 딱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레시피를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이제 뭔가 선선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계절인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몸에 좋은 걸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하긴 뭐 365일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먹어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로컬 레시피 삼빵에 우리 조화경 선생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우리 조화경 선생님이 저기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주 씨. 지금 뭔가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이 계절, 너무 이 기분이 좋아지는데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오늘도 아마 그런 음식을 네. 준비하셨겠죠? 네. 그러면 오늘의 재료는 뭘까요? 요즘 한창 많이 나온 바다의 채소로 할 수 있는 청각이에요. 청각? 네. 소나무같이 생겼죠? 아니, 저는요, 이거 김치에서는 봤는데 이렇게 그냥 요리가 되지 않은 건 처음 봤는데 너무 예뻐요. 그렇죠. 이 청각을 어떤 요리를? 오늘은 이제 청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보양식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랬습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 청각으로 만든 보양식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으로 고생하고 긴 장마로 지친 우리 몸을 위해 기특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바다향 가득 품은 청각과 보양식의 대명사 전복의 이유 있는 만남, 청각 전복 무침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청각 전복 무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저는요, 청각을 무쳐 먹는 것도 좀 생소한데 거기에 전복하고 이게 어우러지나? 좀 기대가 되는 맛이에요. 주로 이제 통영에서는 홍합을 볶아가지고 이제 무침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올여름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보양식으로 전복이랑 같이 무쳐 먹으면 이게 수술 후 환자에게도 좋고, 이제 보양식으로 먹으면 아주 이제 좋죠. 그렇구나. 청각을요, 이렇게 해산물들과 이렇게 무쳐서 먹는 요리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전복이 당첨됐습니다. 보양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의 주인공 바다의 채소 청각. 야, 채소같이 생겼다 진짜. 네, 다양한 이렇게 양념들이 있고요. 홍고추,
쪽파. 네, 그다음에 전복. 오늘의 또 이 부재료이자 주재료인 그쵸. 전복, 그다음에 고추장, 네. 그리고 마늘가루, 고춧가루, 통깨, 이거 뭐지? 된장. 된장이요? 네. 아니 그 무침에 된장을 넣는다고요? 이제 우리가 콩을 먹거나 이러면 요드가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청각이랑 같이 먹으면 요드가 풍부하니까 둘이가 아주 찰떡궁합이죠. 미역국 끓일 때도 두부를 조금 넣잖아요. 궁합이 맞기 때문에. 그거 갈아갖고 산모밥상 할 때. 네, 그런 네. 또 원리가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된장이 조금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된장은 절대로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준비에 들어가 볼까요? 우선 청각을 물 없이 데친 후 깨끗하게 씻습니다. 전복은 깔끔하게 손질한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썰어서 고소한 참기름에 달달 볶습니다. 마지막은 청각과 쪽파, 홍고추를 잘게 썰기. 이렇게 재료를요, 뭐 데치기도 하고 썰기도 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청각을 데친다고 하는데 물을 안 넣고 데치시네요? 청각 자체가 물을 하마처럼 가득 품고 있거든요. 바닷물을. 네. 그렇고 여러분 청각 데치실 때 물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청각 데칠 때 이게 뭐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색 비슷한 거 이런 거 좀 집어넣던데 그건 뭐예요? 청각이 바다에서 왔고 엄의 성질이고 물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생강을 말려요. 건강. 그걸 한 조각 넣어주면 건강은 양의 성질이고 따뜻하니까 둘이가 손잡고 아주 좋은 단점을 없애주죠, 청각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각을 데치실 때는 건강, 그러니까 말린 조각. 생강 그거 한 조각을 꼭 넣어주는 센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청각을 데치고 나서 이게 이제 바다 밑에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뻘이나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뽀드닥 씻어야 돼요. 빨리 빨듯이 뽀드닥. 네네. 그래 뻘물이 나온다고. 그래도 부서지지 않아요? 안 부서져요. 얘가 탄성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뽀드닥 씻어도 그래, 안 뭉개죠.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한번 요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무쳐야 되는 거죠? 네. 자, 맛깔나게 무쳐볼까요? 볶은 전복에 청각과 홍고추, 파를 넣고 섞어주세요. 거기에 새콤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무침 양념을 넣고 골고루 무쳐주면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청각 전복 무침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보기만 해도 침샘 자극되죠? 드디어 청각 전복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야, 근데요. 이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여기에 청각이 들어갔는지 전복이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총총 썰었잖아요. 길면은 약간 먹기가. 사실 이게 청각을 이렇게 비주얼로 봤을 때는 이게 먹고 싶은 욕구는 사실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요리를 해놓으니까 물회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청각 물회도 해 먹어요. 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 이렇게 전복을 있죠. 아까 볶았던 거를 몇 개를 살짝 빼놨다가 이렇게 다 해놓았을 때 위에 좀 얹어놓는 고명으로 얹어놓는 네. 센스. 그러면 이게 전복이 들어갔구나 하고 생생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맛을 봐야 되겠죠. 네. 와, 드디어 마침내 시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청각 전복 무침은 청각을 넣고 지은 밥과 먹으면 더욱 꿀맛인데요. 청각과 전복의 바다 맛에 새콤달콤한 양념이 곁들여지니 숟가락 행진을 멈출 수가 없네요. 제가 1도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야, 아니 특히 있잖아요. 이 물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필히 꼭 만들어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저는요, 뭐 낙지도 넣고 싶고요. 진짜 뭐 다 넣고 싶어. 해산물을. 특히나 얘는 이제 칼로리가 낮아서 가을에 살찌기 쉬운 계절에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아요. 제가 먹어야 되는 거군요. 네. 자, 다이어트도 되고, 그리고 또, 보양식도 되고. 보양식, 가을 제철, 그러니까 포항에서 우리가 요즘 한참 나오고 있는 청각과 이제 전복으로 한번 청각 전복 무침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만들어 먹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요리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맛 좋고 영양가 풍부하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은 착한 로컬 레시피 청각 전복 무침으로 가을을 위한 새 에너지를 충전해 보자고요.
왔는데 막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재기가 가능할까? 그 화재가 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는 절망이었죠. 화재 나기 전에 약 12여만 건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기증을 또 엄청 받았어요. 그렇게 그 인하우스는 데이터베이스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 10만여 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두 제 새끼가 다 기증해요. 기증하는데 그 중에 또 특별한 기증본 같은 거, 희귀도서들은 제가 어렵게 구한 면도 있고 해가지고 기증본을 분류해가지고 또 하고 있고 1800년에 나온 성경책이 있어요. 이렇게 사파가 된 그림이 있는 홀리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트 팝업북이 있습니다. 아트 팝업북은 제가 계속 수집해가지고 상설 전시도 할 예정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다양한 잡지들 중에 창간호만 1000여 권 이런 그림 보면 이제 만화제 뒷배경 그림 풍경 동경되어 있는 거 그런 그림이 연상될 겁니다. 책을 한 차 한 차씩 버릴 때마다 진짜 저 책이 어떤 책인데 하는 그런 마음 다 했죠. 제 생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주고 땅바닥 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미술 작품들이 아크릴 액자를 많이 합니다. 그게 다 녹았고 이게 천장에 LED 등이 쭉 녹아 떨어졌어요. 그만큼 열기가 심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불이 연소되면서 이게 재가 엄청 많이 났어요. 주위에서 격려 말씀이든지 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상실에 뺏긴 에너지를 넣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한테 감사하면서 길찾기를 계속했죠. 제가 책하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애들도 아버지는 책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듯이. 주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준비하고 싶었는데 공사하는 건 그렇고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조바심이 많이 났었어요. 많이 났지만은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우리 도서관 하자 이제. 맞아, 진짜 여러모로 역사들이 우리 맨날 온다고 쫓아내시고. 괜찮아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바다 도서관에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매월 한 번씩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먼저 버렸던 장소가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이용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개가 나고 난 뒤에 이렇게 와가지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마침내 역사란 900쪽이라는 큰 두꺼운 책을 오늘 여기서 이제 완독을 하고 책거리를 한다네요. 그래서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다 이게 책이고 작품들이잖아요.
다 잿더미가 돼서 이 관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재기 불가능하겠다. 거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거든요. 관장님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까 정말 진심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다들 재개관 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걸 독립운동하듯이 했는 것 같습니다. 이 참 귀한 책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면 저는 밤 쉬어가지고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중식 선생님인데 서양화가 원로 작가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많은 작가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선생님인데 이 일사승인 선생님 전시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초대할 작가 선생님입니다. 한 동네에 계시니까 여기 이제 드디어 예술촌에 들어왔구나. 뭐 어느 화랑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희들로서는 감격이죠. 반갑고 이런 걸 인해서 대구 문화가 조금 더 전진되고 퇴보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곰든 탑은 무너졌지만 또 다시 세울 수도 있구나.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그죠? 그는 세계적인 미술 전문 도서관에 있어 누구나 여기 와가지고 힐링할 수 있고 차와 책 속에서의 도시인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든지 여유를 준다든지 문화를 항유하든지 그런 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게 제 소망이면서 꿈입니다.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언택트 시대 여행객이 원하는 맞춤 코스로 안전하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택시 서천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여행의 출발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역입니다. 서천여행에 기대감을 품은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제가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요. 오늘 이 서천여행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시간이 저기 오고 계시네요. 그때 제게 다가오는 택시 한 대. 이 택시를 타고 서천 여행을 할 건데요. 안전한 언택트 여행을 책임져줄 정석진 기사님입니다. 와, 굉장히 멋진 의상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예, 서천 관광택시 제복인데 멋있죠? 네. 그런데 어떤 여행을 하고 싶어 오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저는요, 이 서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예, 딱 있습니다. 딱 있어요?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바로 출발? 예. 그럼 탈게요. 예. 아싸! 낯선 관광지에서 택시 한 번쯤 이용하게 되는데요. 서천군에서는 안전한 언택트 여행을 위해 작년부터 총 14대의 관광택시를 선발, 관광객이 원하는 맞춤형 코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종합관광안내소에서 예약하면 된다네요. 저 관광택시 처음 타보는데 관광택시 그냥 택시 타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관광택시는 서천에 아주 제1경부터 9경까지 아주 다양하게 잘 알고 있는 기사들만 채용해서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승객들이 관광택시 타면 뭐가 좋아요? 현재 가시는 곳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항상 친절하게 해드림으로써 서천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첫 번째 여행지로 출발했는데요. 덕분에 여행할 때의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 도착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는 소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바다와 숲이 한자리에 펼쳐진 이곳은 장항송림 산림욕장입니다. 드넓은 해안선을 따라 길이 1.8km, 면적 200헥타르의 송림이 들어서 있는데요.
70여 년 된 곰솔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사이로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산림욕하기에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이 마스크를 뚫고 솔력이 들어와요. 서천에 이렇게 매력적인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송림의 이 소나무들은 여기 지금 현재 조선고등학교가 옛날에는 여기 농업고등학교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이 1954년에 2년 된 어린 소나무를 학교나 마을 이렇게 바닷바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방풍림으로 심어놨어요. 그 12,000그루가 지금 이렇게 70년 자란 거죠. 덕분에 저는 햇빛을 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늘 속을 걸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요. 은은한 솔량을 맡으며 바다를 향해 걷다 보면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인데요. 하나 더, 이 솔숲 위를 가로질러 바다로 이어지는 스카이워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환하게 뚫려 있는데 와, 밑에서 바라보던 거랑 또 다르네요. 네, 여기가 바로 우리 서천 갯벌이 펼쳐진 곳이죠. 하루에 밀물과 섭을 2번씩 드나드는데 지금은 물이 다 빠져서 갯벌이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이 갯벌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난달에 등재가 된 그런 천연의 그런 생태 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이 숨쉬는 이 갯벌은 서해안 철새가 드나드는 길이기도 한데요. 드넓은 바다를 마주하는 이 기분, 여러분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이번에는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서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서천군 기산면의 한 교육농장인데요. 체험객들을 위한 공간이 깔끔하게 마련된 가운데 한쪽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도자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오면은 서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 오실 때 혹시 어디를 밟고 오셨죠? 땅 밟고 흙 밟고 왔죠? 맞아요. 여기는 흙을 주제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학교 교육하고 연계하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하는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체험객이 참여해 서천의 농경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흙놀이와 모시 음식을 만들고 어른들은 도자기를 빚을 수 있습니다. 이 근사한 술병들도 모두 이곳에서 빚었답니다. 서천에 제일 유명한 술이 뭐죠? 서천 한산소곡주. 맞아요. 네. 서천하면 한산소곡주죠. 그래서 이 주병은 한산소곡주를 담아서 청와대에 납품했던 주병이고요. 다른 병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특색인 그 특산주가 있어요. 그쵸? 그 주들을 납품한 거고 저희가 이제 주병을 디자인할 때도 한국의 멋을 살려서 이게 조그만 거지만 놓치지 않고 살려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져요. 처음에는 어렵긴 한데 한번 도전해볼까요? 그럼요. 네, 저 네. 자신 있어요. 네. 도전! 이 시그니처 음악이 흐르면 등장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물레를 돌려 소곡주 솔병 만들기에 도전해봤는데요. 작은 터치 하나로 도자기의 모양이 바뀌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촉감이 보들보들 너무 좋은데요. 제 머릿속과는 다르게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쉽지가 않네요. 집중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심기일전 맨 처음으로 돌아가 집중 또 집중했는데요. 만들었다. 드디어 완성! 뿌듯해. 요거는 그럼 말리고 굽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말리는 거는 이제 속까지 말려야 돼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또 말린 다음에는 초벌 굽고 우리 화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쁘게 유약을 바르고 또 재벌로 2번을 떼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아쉽다. 한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니. 오늘 바로 보고 싶었는데. 저의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 맛있는 돈가스를 내어주셨는데요. 서천의 모시로 튀김옷을 입힌 모시 돈가스입니다. 먹음직스럽죠? 여러분, 이 돈가스가요, 그냥 돈가스가 아니라 서천에 또 모시가 유명하잖아요. 모시가 들어간 돈가스라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나, 그릇도 이뻐라. 먹어봐야지.
음식을 담은 접시도 이곳 도자기 공방에서 만든 것들인데요. 돈가스부터 밑반찬까지 모두 근사한 그릇 덕분인지 더 맛있더라고요. 행복한 서천의 맛이었습니다. 아우, 맛있어. 예쁜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도자기 그릇에 맛있는 돈가스가 담기니까 더 맛있어요. 막 맛있어. 차창벽 풍경 예쁘다. 이번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요 서천의 정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시 서천 관광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울창한 숲이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잘 단장된 것이 누군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숲이었습니다. 나무마다 초록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는데요. 아,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뭔가 궁금하시죠? 네. 이거는 이 동백나무에서 열리는 동백 열매예요. 아, 여기 동백나무였어요? 예, 동백나무입니다. 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아니 근데 이 서천에 동백나무가 이렇게 많았어요? 우리 마을에 동백나무가 원래 많았던 건 아닌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동백나무를 여기다 심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백나무가 한 80에서 100년 수령 가까이 되는 것들이 한 300여 그루가 자라고 있고, 사실 지금보다는 봄에 오셨으면 더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동백 열매 하나하나 있던 자리가 원래 동백꽃들이 있던 자리거든요. 해마다 봄이면 이 일대에 붉은 동백꽃이 탐스럽게 피는데요. 꽃을 보러 농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매년 봄마다 무료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농장에서 수확한 동백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동백 씨앗으로 착유한 동백 오일로 이제 머리기름으로 많이 썼다고 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살펴본 바로는 이 피부에 굉장히 좋대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보습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동백 오일로 가지고 립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직접 짠 동백 오일에 비즈 왁스와 칸데릴라 왁스를 넣고 열을 가해 잘 녹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틀에 넣고 식히면 수제 동백 립밤이 완성되는데요. 향도 좋고 발림성도 좋아 입술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아우, 향도 좋고요. 올겨울까지는 립밤 안 사도 되겠어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아참, 저희가 지금 농가 민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좀 쉬고 계시면 동백숲에서 아주 특별한 바베큐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바베큐요? 네. 황토와 원목으로 지어진 농가 민박, 농장에서의 하루를 더 알차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 사이 동백숲 마당에선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모닥불까지 피우니 더 낭만적인 분위기가 됐는데요. 바비큐 정말 맛있겠죠? 야, 이 동백숲 정원에서 바베큐, 아우, 낭만 넘치지 않아요? 장작나무 타는 소리도 좋고, 요거 고기 냄새, 거기다가 이 매미 울음소리까지 일단 먹어봐야겠죠? 먹음직스럽게 익은 고기와 함께하는 이 순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음식과 분위기 그리고 넉넉한 정까지 느껴지는 농가 민박, 서천의 낭만을 느끼기에 충분하더라고요. 오늘 관광택시 타고 서천 여행 제대로 했는데요. 송림 욕장부터 농가 민박까지 저는 100% 아니 200% 맘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서천 관광택시 타러 서천으로 오라이! 안전하고 친절한 관광택시를 타고 떠난 언택트 서천 여행. 서천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고 그곳을 지켜가는 사람들 덕분에 더 알찬 여행이 됐는데요. 관광택시 타고 즐거운 서천 여행 강력 추천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무더위. 이런 날엔 시원한 카페에서 아아 한 잔 생각나시죠? 평범한 카페는 조금 지루하다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카페는 처음이에요. 다양한 활동이 있어서 다른 거 경험해보고 싶어서 꼭 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오니까 너무 좋아해서 주말마다 종종 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에서 즐기는 개성 만점 이색 카페 함께 가보시죠. 어느 도시에 가든 카페 거리로 불리는 명소가 한 곳쯤은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요즘은 카페 전성시대입니다.
우아한 아치형 창문이 반겨주는 이 카페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다양한 미술 도구가 제일 먼저 눈에 띄고요. 어머나, 석고상까지 있네요. 사장님. 28 동갑내기 세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래요. 이 카페는 좀 어떤 카페예요?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아트 활동과 이제 커피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다양한 아트 활동이라고 하면 집에서 혼자 체험하시기 어려우신 활동들을 저희가 쉽게 구성함으로써 이제 편안하게 체험하시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구성하였습니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세 사람. 절친답게 졸업 이후 창업의 꿈도 함께 키웠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세 친구의 창업 아이템은 역시나 미술이었죠. 그림과 카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지난 1년 탄탄히 준비했다는데요. 미술을 전공했다 보니까 커피라는 경험은 처음이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배워보기도 하고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커피라는 분야를 좀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시아입니다. 카페 사장님이 된 지 이제 한 달. 벌써 20대 젊은 층에겐 입소문이 났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2개 해주세요. 포상 컬러링 2개요. 방금 손님들이 주문하시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뭘 주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손님께서 원하시는 석고상을 하나 선택하시면 이제 저희가 아트 재료와 함께 원하시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려요. 이곳에선 커피 주문보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대요. 두 손님의 선택은 석고상 컬러링. 오랜만에 그리는 거라 좀 긴장되긴 하는데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석고상에 처음 그려보는 건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주문하신 석고상 컬러링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석고상 맞으세요? 네. 자, 주문한 미술 재료와 커피가 배달됐으니 이제 붓을 들어볼까요? 하얀 석고상을 각자의 취향대로 색칠하는 손님들. 마치 학창시절 미술 수업 같죠?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하는 내내 계속 즐거웠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니까 뭔가 옛날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옆 테이블 손님들은 또 다른 미술 재료를 주문했습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건가 봐요. 와,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플루이드, 유동적인 물감의 상지를 이용해서 이제 우아한 느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이세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쉽게 재밌게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물감을 흘려서 그림을 그리는 플루이드 아트. 물감이 만들어내는 색과 움직임이 고스란히 나만의 작품이 됩니다. 카페에서 즐기는 미술 체험. 손님들도 색다른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재미있었고 생각보다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솜씨가 조금 어설퍼도 걱정하지 마세요. 서양화를 전공한 3명의 카페 사장님이 항시 대기 중이니까요.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그림도 잘 배운 것 같아요.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미술의 즐거움까지 새삼 느낀 사람들. 이렇게 멋스런 휴식 시간이 또 있을까요? 어른이 되고 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 카페를 통해서 어렸을 적 동심을 되찾은 것 같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카페에서 커피만 즐기시나요? 이색적인 데이트를 원하시나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아트 활동과 커피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뒷산이 다듬이돌처럼 길고 평평해서 마을 이름도 침산리가 됐습니다. 지난 봄 조용한 침산리 마을에 독특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침산, 마을 이름까지 야심차게 내건 시골 카페. 구경 좀 해볼까요? 구석구석 캠핑 용품들이 가득하고요. 어머나, 텐트까지? 여기 캠핑장 아닌가요? 선생님, 여기가 캠핑장인가요? 아니면 카페인가요? 당연히
카페이고요. 외부에 있는 캠핑장을 내부에 옮겨놓은 듯한 연출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캠핑을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오셔서 캠핑을 즐길 수 있게끔 설립을 해놨습니다. 캠핑장처럼 꾸며놓은 마을 카페. 이곳은 침산리를 활기차게 변화시키고 싶은 주민들의 바람이 가득합니다. 마을의 지속적인 수익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다가 캠핑 카페를 열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침산리 주민들이 교대로 카페에서 일하고 있대요. 우선 교통이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이 교통이 편리하니까 접근성이 좋고 각 층마다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고 누구나 오셔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에어컨 소리보다 매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도시에서 온 손님들도 캠핑 분위기를 즐기는 중입니다. 카페에서 캠핑 분위기 낸다는 게 좀 약간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되게 신선하고 뭔가 되게 새롭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지금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여름이 깊어가면서 침산리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제법 늘었다는데요. 캠핑 카페의 인기 메뉴는 바로 요 모듬 채소래요. 저희가 캠핑 체험 카페라서 여기서 BBQ 파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재료들을 2층 테라스나 3층 옥상에서 즐길 수 있으세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도 뷰 맛집이고요. 가족 손님들은 도란도란 야외 테라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버터에 노릇노릇 구워지는 채소며 고소한 소시지까지. 얘들아, 캠핑 온 것 같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행 분위기도 내면서 야외 테라스가 있는 곳에서 음식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침산리 주민들이 꼬마 손님들의 취향을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카페 안쪽엔 추억의 오락실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오락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해가 지면 침산리 카페는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여름밤이 들려주는 ASMR. 잠시 감상해 보시죠. 체험한 것들도 많아서 좋았어요. 다음번에 또 오고 싶어요. 근교 카페에서 야외 느낌 나는 것처럼 즐길 수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네,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도 너무 뿌듯하고 좋아서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시골 카페의 여름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침산리에서 잘 쉬다 갑니다. 침산리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캠핑 카페에 많이 놀러 오세요. 거리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카페들이 조금 지루해졌다면 커피 향기 위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캠핑장으로 변신한 마을 카페는 어떤가요? 우리 동네를 찾아온 매력 만점 2세 카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lastic bag drifting through the wind, wanting to start again. Do you ever feel so paper thin, like a house of cards, one blow from caving in? Do you ever feel already buried deep, 6 feet under screens, but no one seems to hear a thing? Do you know that there's still a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let your colors make them go up. You're gonna 네, 오늘 대구시가 지역의 우수한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공모대회를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공모를 통해 모집한 기업에 대한 1차 평가 결과가 6개사를 선정하였고 오늘은 6개 기업에 대한 2차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2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발표 앞두고 계신데 네.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사실 준비를 많이 못해서 굉장히 떨립니다. 심장이 얼어버릴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발전 가능성과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뷰티를 실현할 제1회 넥스트 스타 뷰티 최종 오디션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칭을 시작해주세요. 피부에 대한 컨디션에 따라 발림성이라던가 이제 흡수력에 따라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제형으로 이중 듀얼 타입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앞에 가지고 계신 제품이 회복 크림과 히아론 크림이에요. 수분 크림과 회복 크림이요. 재밌어요. 약간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 몰랐던 정보도 알게 되고 진짜 유익한 시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제품은 메인 제품입니다. AM 크림으로 안티 멜라즈마. 가장 설명드리고 싶은 게 영양제 5종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앰플로는 펩타이드나 블랙푸드 그리고 스템셀 앰플 이런 것. 고객과의 소통에 최우선의 접점을 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특허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의료인으로서 심사위원을 참가한 만큼 의료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쪽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넥스트 스타 뷰티에 선정된 기업은 이컴퍼니 그리고 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정된 기업 대표님들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라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안이 공부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상을 주신 만큼 열심히 더 정진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모다. 나에게 뷰티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다. 쌀밥이다. 라이프이다. 사랑. 사랑이야.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대구 화장품 파이팅! So don't stop.